네, 안녕하십니까. 바른경제 신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각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. 네, 금요일 오전 7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.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약 썩 기분은 좋지 않은 아침인데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증시는 이제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.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반등을 했던 시장이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된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상승폭을 반납한 것이 우리나라 장중에 이제 미국 야간 선물이 그때부터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1시 때부터 어제 오후 1시부터 미국 야간 선물이 쭉 빠지더니 미국장 개장하고 나서도 쭉 하락하면서 연 최저점을 이탈을 하고 갱신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. 다우존스 2.42%, 나스닥 4.08%, S&P 500 3.25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.23% 하락하면서 밀리면서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란 제재 등의 이란에서 이제 원유 제재를 한다고 해가지고 또 공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상승을 하면서 117달러로 상승하면서 한 2%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지금 계속해서 뭐 금리 인상하고 나서 좀 시장이 그래도 하루 이틀, 좀 짧아도 하루 이틀, 뭐 길게는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러면 또 전략을 뒤바꿔서 접근을 해 봐야 되겠죠. 그래도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그 상승이 나오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시고요. 일단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뉴스들은 이런 신규 주택 착공하는 그 건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13개월 내 최저치로 찍히고 있고,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2008년 이후 최고 이 금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어제 금리 인상한 폭도 1994년도 이후에 1994년도 이후에 0.75% 75% 그러니까 75bp죠. 금리 인상한 것도 이제 역사적이었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금리를 강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금리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올라가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이 주택들 대출 받아 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은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주택에 대한 착공 건수도 줄어들고 금리도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매 의욕이 떨어지겠죠. 구매 의욕이 떨어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들은 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구매 의욕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네,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3분기는 사실상 그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면서도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. 큰 폭으로 3%나 하락을 했고 큰 폭으로 마감을 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고, 그리고 이제 공포 지수죠. S&P 500 빅스 지수인데요. 보면은 32 장중에는 32 이상을 올라갔었는데 지금 31.88로 되어져 있고,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한 37에서 8 정도는 한번 올려 쳐줘야지 패닉셀이 제대로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지금 그래서 어설프게 빠지고 어설프게 반등한다고 해가지고 뭐 저점 매수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좀 시장 뷰들이 많더라고요. 그런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은 연 저점을 깼는데도 일단은 지금 공포 지수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. 아직 패닉셀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는, 해석을 해도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S&P 500
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, 시장들, 섹터들인데 대부분이 이렇게 다 하락을 했습니다. 빠진 것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2.7%, 애플 3.96%, 구글 3.4%, 메타 5%, 아마존 3.72%, 테슬라가 폭락을 했습니다. 마이너스 8.54%. 이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임의 소비재, 소비주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식음료 쪽 섹터, 지금 안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뭐 식음료다라고 해가지고 식음료랑 비료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종목들 흐름은 뉴스 다 살펴보고 나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. 시가 테크놀로지이고요. 그 WHO에서 23일 날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하죠. 그래서 일정이 남아 있고 해당 종목이 잠시 박스권 이탈은 했었지만은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올려 붙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, 그리고 이 흐름 맞춰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그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있죠. 그런 종목들도 장중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로 오늘 잡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안 그래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. 네, 그런 종목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규 주택 착공에 대한 건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. 그래서 13개월 내 최저치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. 이런 식에 관한 뉴스고요. 마찬가지로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.78%로 2008년 이후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. 경기 침체가 사실상 확실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. 그리고 이 6월달 필라델피아 그 연준 은행에서 제조업 지수가 뭐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폭을 보면은 확 꺾였죠. 쭉 꺾이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 들어서 쓴 게 아니라 2021년도부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, 그래서 좀 위축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.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유가 관련해서 좀 그 유가 가격에 의해서 좀 뭔가 시장이 좀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이슈입니다. 미국이 이제 핵 협상인 교착 속에 핵 협상을 해야 되는 이란이죠. 그래서 석유 제품 수출하는 데 있어서 중국 업체가 좀 도와줬다고 해요. 이란 석유 제품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. 그래서 중국 업체들의 제재를 가했고, 그로 인해서 뭐 공급 우려. 네, 지금 또 시리아였던가요? 시리아? 나라가 어디였죠? 리비아였나? 잠시만요. 어제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. 네, 시리아가 지금 그 내전 하고 있고, 그래가지고 지금 뭐 원유 공급도 안 되고 있고, 원유 수출이 안 되고 있고, 생산도 지금 뭐 시위대들이 뭐 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원유 관련해서 지금 공급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이슈로 지금 유가가 WTI가 그래서 올라서 다시 117달러로 올랐다.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살짝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뭐 그 전고점 자체를 뚫은 것은 아니어서 살짝 사이드 쪽으로 빼놓고 일단 참고만 하시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장중에 국내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보실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.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그리고 브라질이 중국 코로나 봉쇄로 지금 철광석 대두 수출에 타격이 있다. 그러면 지금 이것도 지금 수출에 대한 타격이 있으면은 공급 자체가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. 공급으로서 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다. 그러니까 75bp 금리 인상을 했더라도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에 남아있는 그 금융 정책 같은 게 7월달, 8월달
10월 죄송합니다. 8월 달에 없고 7월, 9월, 10월, 11월에 지금 FOMC 남아 있는데 8월 달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7월 달에는 75bp 올리고 50bp, 50bp 그다음에 25 하는 게 지금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6월 달에 75bp 올린 것도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거 뭐 그 소용 없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이렇게 느껴서 연저점을 깨버린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서 일단 75bp 7월 달에 올리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매달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유가가 좀 빠지는지 이거 월요일 날 다 전달해 드렸던 내용이잖아요. 월요일 날 다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아니면은 뭐 못 보신 분들은 월요일 영상 브리핑 영상 확인해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CPI가 좀 줄어들어야 되고 유가도 WTI도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다. 그래야지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.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이제 오늘 뭐 철광석이라든가 식음료, 그러니까 대두죠. 식음료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관련해서 또 그 식음료 관련 뉴스입니다. 지금 기름값이 워낙에 올라가니까 고등어 잡이 배들이 이제 배가 출항을 못해서 발이 묶였다. 그래서 하루 3천만 원을 감당하지 못한다. 그래서 또 이거에 관련해서 또 이 공급이 또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, 네.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수산물들 관련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신라SG, 그리고 뭐 CJ 시푸드, 사조 시푸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오늘 장중에 움직일 수 있는지 개별 종목 흐름도 한번 뉴스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음 뉴스는 북한 풍계리 3번 이어서 4번 갱도에서 핵 실험하는 거에 있어서 움직임이 좀 보인다. 그래서 연쇄 핵실험을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런 관련주들은 또 방산 관련주들 좀 살펴볼 수 있겠죠. 방산 관련주고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식음료들만 빠지지만은 기존에 뭐 시장이 좀 빠질 때는 뭐 방산 관련주들이 움직였으니까 그 방산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참고하는 섹터 만약 장중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매에 넣을 수 있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랍이 4개월간 밀가루 밀 제품 반출 금지 세계 각국에서 이 식음료 관련해서 각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의 상한가 간 뉴스거든요. 그러니까 4시에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뭐 식음료 종목들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들 발생을 했습니다. 물론 장중에 뭐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지만은 오늘 식음료 섹터는 보셔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식음료입니다. 네. 우리손 FNG 특정 종목이 이렇게 노출된 것들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인 상황이 아니니까 보셔야 되는 뉴스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폭염 때문에 아이고 이거 마우스를 좀 바꾸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삐걱삐걱 되는 소리가 마우스에서 나는 소리인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폭염이 나오고 있다고 좀 몇 번 전달을 해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전기 관련주들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폭염 때문에 지금 소가 지금 엄청나게 죽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미국에서 실제로 좀 뉴스를 한번 국내 뉴스에는 아직 뭐 노출이 안 된 뉴스여서
외신 뉴스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지금 당장에 찾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,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. 미국에서 폭염 때문에 소들이 대량으로 지금 그 죽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면은 또 이것도 또한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. 인플레이션이 식음료가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손 FNG라든가 뭐 돈육 관련주 뭐 그런 것들이, 고기 관련주들이 있잖아요. 뭐 선진이라든가 선진 포크 있죠. 선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좀 장중에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살펴보아야 하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원숭이 두창 앞에서 말씀 드린 시가 테크놀로지 상승했으니까 오늘 보셔야 되는 거고, 원숭이 두창이 진짜 위험되고 있다라는 뉴스로 도달 범위 확대될 것이라고 뉴스가 또 발표가 되었고,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. 어제 오전에 나온 뉴스고, 어제 장중에 또 움직였고, 그 전날에는 상한가를 갔으니까 관련주가 오늘 또 살펴볼 수 있는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어제 새로운 뉴스가 좀 시장에 나왔습니다. 삼성전자와 삼성 SDI가 전기차 공동 개발하는 데 있어서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했다. 그래서 테슬라 모델 Y를 분해하면서 이거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테마주들이 쭉쭉 뽑히기 시작했습니다. 관련주 한번 흐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사업으로 키운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. 이거는 어제 오후에 그 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고, 일단은 개별 종목 흐름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일단은 미국이 연저점 깼으니까 우리나라도 한 2420포인트는 깨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2500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. 네, 2500포인트였는데 딱 2500포인트 찍고 내려왔네요. 1시부터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. 고점 찍은 건 이때지만은 1시 때부터 아예 추세가 이 저점을 깨버리면서 추세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버린 거니까 썩 오늘도 장세 자체는 좋지만은 않을 거니까, 그 단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G2파워 원전 관련주 어제 또 상한가 같습니다. 제가 요날 전달을 해드렸고, 요날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고, 어제도 충분히 가능했다. 이런 종목들을 대응할 때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, 이런 매물대 안에서 수렴을 시키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돌파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기고요. 그리고 이런 매물대 안에서 수렴을 시키고 이런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돌파 매매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오후장에 충분히 매매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.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면은 하락장에서도 뭐 5%든 10%든 챙겨 나갈 수 있고 쌓아 나가실 수 있는 거니까. 그리고 G2파워라는 종목이 있었고, 일단은 삼성카 먼저 좀 볼게요. 삼진 L&D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이 테마에서는 대장주입니다. 삼진 L&D는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삼성 SDI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. SDI. 네,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고요. 이런 거 종목들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, 보시면은 요런 구간들 있잖아요.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이런 매물대에서 수렴을 시키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돌파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상한가 찍고 내려왔었는데 오전에 거래량이 별로 안 터져가지고 일단 일부러 살짝 밀었다가 거래량 증가시키려고 계속해서 수렴을 시키는 그 롤링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것도 오후장에 상따하는 그 매매도 충분히 가능했고, 삼진 L&D라든가 그리고 아남전자라는 종목도 있고요. 그리고 아남전자는 하만카돈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이 인수한 그 오디오 전장 부품으로 관련주로 보시면 되시고, 인포테인 있죠? 뭐 내비게이션, 그리고 뭐 음성 이런 것들 할 때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시고,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,
이런 종목들 자율주행 관련주로 보시면 되시고 삼성 쪽이랑 좀 엮여 있는 아무래도 그 전기차 만들면은 또 자율주행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 기업들이 좀 상승폭을 좀 크게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이런 종목들을 어제 상승폭을 반납하고 오늘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요, 다시 한번 이게 수렴을 시키고 돌파할 수 있는 구간들에서는 충분히 매매 가능하니까 이런 종목들 꼭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, 하실 줄 아시는 분들, 대응 구간 설정하시고 대응하실 분들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뭐 식음료 오늘 보셔야 되니까 샘표라든가 어제 상한가를 간 샘표라든가 그리고 신성홀딩스도 저희가 이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죠? 이때 말씀드렸고 언제 잡았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고 시장에서 집중되어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또 새롭게 올라갈 만한 좀 종목들을 찾아봐야 될 텐데 뭐 이지홀딩스라는 종목도 아직 시세 분출이 제대로 안 나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뭐 완전히 다 빠져나간 것들은 아니어서 이때 그 매물대가 나오던 요 구간들 위로 올려치기 시작하면은 수렴시키고 돌파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. 거래량이 올라올 때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간 고려산업이라든가 고려산업도 전달해드렸던 종목이고, 한탑도 마찬가지고, 미래생명자원도 봤던 종목이죠. 이때 시간의 거래에서 요날 상한가를 갔었으니까 오늘 오전에는 충분히 단기 매매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볼 수 있으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, 뭐 KC피드도 지금 사료 관련주입니다. 사료, 미래생명전도 사료고 고려산업도 사료고 한탑은 밀가루, 사조 동아원도 사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만약에 뭐 수산물 본다라고 하면은 신라이스지, 그리고 CJ시푸드, 사조시푸드, 그리고 한성기업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, 신라 SG가 조금은 좀 탄력이 있는 모습입니다. 탄력은 있는 모습이지만은 지금 21선 아래에 있잖아요. 네,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쉽게 올려 붙일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래서 거래량 증가하는 거를 잘 보셔야 되고 21선 위에서 가격을 유지해 주는지 잘 보신 다음에는 충분히 매매에 동참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우리손 FNG 돈육 관련주입니다. 돈육, 고기. 이런 종목들은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약하다. 그래서 밀가루라든가 사료, 비료 관련주들을 보시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, 지금 추세 자체를 보시면은 거래량도 엄청나게 증가했고 지금 추세도 양호한 흐름입니다. 지금 21선에서 반등 쫙 나왔고, 그럼 요 종목이랑 차백신 연구소 이런 종목들도 아직 추세가 뭐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니니까 박스권 뚫고서 고점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. 그리고 녹십자 MS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, HK 이노엔 이런 종목들, HK 이노엔은 21선 아래에 있다 보니까 쉽사리 올려붙이기 힘들 것 같고, 결국에는 42,500원 21선 위로 올라와줘서 가격 유지가 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, 대장주는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. 네, 이렇게 뭐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매매 포인트를 집어드리는데도 좀 너무 어렵다. 시장 대응하는데 너무 어렵다. 지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. 시장이 막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%씩 빠지고 이래 버리니까 대응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, 단기적으로 무작정 버티기도 힘드실 거고, 그래도 하락장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또 속 터지고 이러실 텐데,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를 접근하시면 되시고, 전달을 해드려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이 번호로 심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좀 맞이하시면 되실 것 같고,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후장도 그렇게 썩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오전장에 좀 매매를 짧게 탁 쳐놓고 오후장에는 좀 차라리 맘 편하게 스트레스 덜 받게, 뭐 빠지는 거 보고 있어봤자 기분 좋지는 않으니까
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오늘 미국장 옵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다 보니까 오늘 좀 미국장 끝나고 월요일 날 전달해 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또 시장이 바뀔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또 뉴스 종합해서 매매하실 수 있는 포인트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심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.